100점을 맞거나 1등을 하는 아이라도 부모가 100점은 당연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그걸 지적하면서 자꾸 잔소리를 한다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훨씬 좋으면서도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과 부적절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이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능력도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렇지. 능력은 없는데 자신감만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인 거죠. 안녕하세요. 쑥쑥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 아이였나요?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 아이였나요? 인정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나요? 성적? 노래? 춤? 운동?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쨌든 아이들이 6살까지는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길을 살려주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져요. 나는 괜찮은 아이야. 나는 똑똑해. 나는 이뻐. 등등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7살만 되면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지요. 네, 자기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돼요. 엄마가 괜찮다고도 하는데 아이 스스로 문제를 느끼기도 하지요. 이런 현상이 유치원 때까지는 괜찮은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뚜렷해지요. 즉 쟤는 공부 잘하는 아이,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은 아이, 쟤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 또 춤을 잘 추는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등 그중 한 가지라도 자기가 잘하는 점이 있으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는 근면한 태도, 즉 근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보면 초등학교 시기부터 부모들이 성적에 연연하는 것도 이유가 있네요. 즉 초등학교 시기에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들의 고민을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뭐 선행학습, 영어 공부, 영어 학원의 레벨을 올리는데 온통 시간과 돈을 쓰는 부모들도 있고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아이가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의 재능을 더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업이나 성적에 대한 태도가 부모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교는 시험 성적이 점수로 표시되지 않고 등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어찌 보면 아이의 마음을 잘 보살펴주고 재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기에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이 안 나오는데 중학교에 가면 당장 성적, 점수와 등수로 아이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맞아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학원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학원들은 레벨 테스트를 해서 학생들을 받고 학생들은 더 상위 레벨의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그 타이거맘처럼 성적을 밀어 올려야 하는지 그래.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하는지가 초등학교 엄마들의 뿌리 깊은 딜레마이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주 뿌리 깊은 딜레마입니다. 물론 성적이 좋으면 부모나 아이가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쭉 근면성실하게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그런데 이제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거나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아이가 노래나 춤을 잘 추어도 또래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어서 즉 근면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네네. 요즘 뭐 케이팝이나 트로트에서 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해서 유명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아이돌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놀랍기도 하죠. 초등학생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네네. 그렇게 보면 게임을 잘하는 아이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그렇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게임왕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이 사회적 태도의 발달은 4단계, 발달의 4단계, 즉 초등학교 시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이가 어떤 것이라도 좋아하고 잘하면 공부 잘하는 것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 이 아이가 인생을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우리가 공부만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이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죠. 그렇죠. 재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공부는 굉장히 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공부를 못할 때 이 엄마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요. 반대로 그럼 아이들이 언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아이가 성적이 높으면 자신감도 높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적이 높아도 자신감이 없고 오히려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의 성적에 대해 중요한 건 어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거나 1등을 하는 아이라도 부모가 100점은 당연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그걸 지적하면서 자꾸 잔소리를 한다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훨씬 좋으면서도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과 부적절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점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95점, 즉 자신이 성취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감이 쌓여서 열등감을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참 슬픈 일이지만 전교 1등만 하던 아이가 전교 2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지요. 네. 기가 막히죠, 이게. 네. 성적이 그렇게 좋은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전교 1등을 놓치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을 했고, 끊임없이 실패의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를 견디지 못하게 된 거지요. 참 안타까고 서글픈 일이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되게 쇼크를 받아서, 그래 공부 못하면 어떠냐, 네. 건강이 최고다. 그런데 또 네. 며칠 지나면 또 맞아요. 마찬가지라면서 네. 아이들이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슬픈 일이긴 하지만 네.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이 부모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습이나 생활에서 실패감을 거듭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친구들과 비교하여 낮다고 느끼는 경우, 또는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면 아이들은 문제를 느끼게 되고 이 실패감이 쌓여서 열등감을 발달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90점은 칭찬받고 60점은 혼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도 60점을 칭찬해줘야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55점 맞다가 60점 맞아 굉장히 칭찬할 거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60점인데도. 네. 또 그래서 또 아이들의 능력도 어머니들이 아셔야 돼요. 60점 맞는 아이한테 100점 맞으라 오라니까 그건 큰 문제고, 저것처럼 또 100점 맞은 애가 하나 틀렸다고 그걸 가지고 혼내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경우죠. 네. 근데 우리가 참 60점을 칭찬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아이가 못하는 아이가 맞으면 그렇죠. 난 칭찬할 것 같아. 네. 저 시기가 뭐 다 끝난 시기도 아니고 그 가능성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요즘처럼 막 성적 순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 그게 최고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나는 좀 융통성이 있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융통성이 있어졌죠. 그렇죠. 많이. 네. 네.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각자의 상황에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더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만약 아이가 자신을 또래들과 비교해서 뭔가 잘하는 게 없다고 느끼면 당연히 열등감을 느끼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해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그 교사의 역할, 친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저기 아이들도 반장인 아이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그렇죠. 그걸 반장 안 해보는 아이가 반장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저만 보고 무슨 그렇죠. 있으면 전부 네네. 주위에 보니까 걔가 힘이 생긴다고 그런 말 한 적이 그럼요. 들었어요. 그것도 네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그렇죠. 어. 네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몇 달씩 하기도 한대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근면성과 열등감은 아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주고받느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죠. 네.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뭐 새 아이가 다 우수한 건 아니라서 못하는 아이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저는 항상 그랬어요. 언젠가는 튀겠지. 언젠가는 제가 알겠지. 근데 졸업하면서 아직 안 튀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 되면 튈 수도 있어요. 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글쎄 성적이 좋은 아이만이 성공한 건 아니니까. 또한 이 시기의 자신감, 즉 근면성은 자신이 성취한 능력에 바탕을 두어야 하지요. 아울러 자신감과 함께 잘난 척하지 않는 겸손함이 균형을 이루면 아주 바람직한 인성의 아이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만일 아이가 열등감으로 노력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잘 안 하며 자신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반면에 능력에 근거하지 않은 즉 근거 없는 자신감 요즘 그걸 근자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근자감. 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부풀려서 믿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도 문제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이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능력도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렇죠. 능력은 없는데 자신감만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인 거죠. 아이는 그런 아이들은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꽉 차여서 우리가 이걸 허세라고 하죠. 허세와 잘난 척. 잘난 척으로 발전해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허세를 부리거나 잘난 척하거나 시건방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른들이 시건방지다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허세를 키워주기보다는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없는데 자신감만 있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막 능력이 없는데 그냥 소심한 거? 아니 허세 부리는 아이하고 미리 그냥 나는 못한다 해가지고 기가 팍 죽는 경우하고. 둘 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뭐 잘생겼다,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도 잘생긴 미모 때문에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뭐 반장, 요즘엔 또 회장이라고 하는데 거듭하다 보니 근자감이 생긴 경우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꾸준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능력은 쌓이지 않았던 거죠. 성적에서도 별로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제 그때 넘사벽을 만난 거죠.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나게 되어서 의욕도 없어서 이제 갑자기 아이가 푹 깔아앉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도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를 길을 살려줘야 되지만 능력이 받침이 되는 그렇죠. 기살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열등감과 허세는 이 아이들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고 이게 허세라는 걸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 4단계 즉 초등학교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기는 자아 성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이 시기에 확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또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학교라는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시기이고 초등학교 시기는 학업이 본업이 되었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가족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거를 넓히면서 사회에서 생존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켜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것의 기초가 이 시기에 형성이 되는 거죠. 즉 학교나 가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완수하면서 성취감을 맛보고 부모나 교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에 관심을 쏟으며 일에 성공하게
성공을 경험하면 근면 성실한 태도가 발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학업이나 또 다른 여타의 능력 면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 필요하죠. 뭐 공부도 그러지만 운동이면 운동, 뭐 음악이면 음악 등 본인의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근면성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근면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학습 습관과 생활 습관 중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학교, 수업,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방 청소하는 거, 준비물 챙기기, 놀이 등과 같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되는 아이는 이게 기초가 어떻게 보면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안 된 아이가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려면 힘들어지는 게 바로 그것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부모가 두 번째,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아동의 시행착오를 참고 곁에서 지켜주면서 힘들어하고 실수했을 때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시험 볼 때 잠깐 혼동해서 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또는 회장 선거에서 발표를 하는데 집에서는 큰 소리 잘했는데 막상 아이들 앞에 가서니까 지가 지 소리도 개미 소리처럼 안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졌어. 그래서 속상해 집에 와서 울 때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지지해줘야 돼. 같이 우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 네 소리가 개미 소리. 그러면서 그래 이번에는 그래서 많이 속상하겠구나. 다음에 또 해서 그때는 좀 크게 해보자. 네. 그래야 되지. 어쩐지 네가 시험 잔뜩하라고 한다거나 그럴 줄 알았어. 그래버리면 네. 아이가 힘들죠. 네. 세 번째, 항상 잘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꾸준히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따뜻한 품, 네. 따뜻한 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참아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부모 역할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머리로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되잖아요. 가끔 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자녀들한테 나 부모로서 몇 점 줄 건가? 네. 또 나는 아이들 우리 자녀로서 몇 점을 줄까? 다 반성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점을 못 맞았다고 또 한 개 틀렸다고 울거나 걱정하는 아이. 참 대단한 아이네. 그런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네. 또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에서 레벨이 내려갔다고 심하게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아이의 경우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아이가 노력하는 과정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 보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는 부모나 아이나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리가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스트레스와 압박이 이 아이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아이를 열등감으로 몰아붙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신경을 쓰면서 지지해주고 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모, 제가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부모도 중요하지만 이때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격려가 그렇죠. 물론 아이들한테 굉장한 영향을 주는 그렇죠. 걸로 알고 물론 있습니다. 영향 네.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목표를 작게 설정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 쌓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네. 큰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공했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떨 때 저도 그러는데 성공은 너무 당연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것도 자꾸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 칭찬은 아이의 타고난 능력보다는 아이가 그동안 열심히 한 노력이나 과정, 변화된 태도, 너가 한 노력에 네,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은 75점을 받아오던 쑥쑥이가 오늘 82점을 와우. 받아왔을 때 예, 예.
와, 이번에는 우리 쑥쑥이가 늦게까지 열심히 하더니 점수가 7점이나 올랐구나. 대단한데? 예. 네, 라고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그렇죠. 엄마가 속으로는 이왕이면 90점 맞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죠. 정말 그걸 우리가 이를 악물고 예.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82점이죠. 대단한 82점입니다. 예, 예. 내려가지 않은 것만도 그럼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렇죠? 그럼. 5번째, 학교 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아이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친구와 싸우고 씩씩거리며 집에 왔을 때 먼저 네가 무척 화가 났구나. 우리 기본적인 감정 읽기죠. 라고 쑥쑥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는 네가 친구에게 욕을 했거나 때렸다면 친구의 마음이 그렇지. 어땠을까 하면서 네. 친구의 마음도 헤아려 주면서 네. 그럼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고 그렇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야기도 나누고 조언도 해주죠. 그렇죠. 우리가 6살에 친구 관계를 갖는 것을 배우는 시기이니까 이때 감정도 읽어주고 격려해주고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도 그때 잘했어도 또 아이들이 크면서 이 관계가 또 많이 바뀌고 서로 이제 터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초등학교 시기에서의 나름대로 친구 관계 형성에 끝없이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걔가 친구들하고 관계 맺기를 잘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이때 이제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왕따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건지 엄마들도 많이 고민하면서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행이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다이어트 박사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도가 없는 거죠. 제가 없죠. 보면 다이어트에도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기 이거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성공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기 이거 되게 심플한 거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아주 심플한 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격려하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야 라고 해주는 것이 초등학교 시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